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마지막 파트인 운동에너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단위를 줄로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물체의 에너지는 그 물체가 할 수 있는 양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상수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울 운동 에너지도 일과 에너지의 전환 관계로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는 운동을 시키는 일의 양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매가 있습니다. 매는 엄청나게 무서운 포식동물이지만 날개짓만으로는 160km/h보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은 날개짓만으로도 160km/h까지는 날아갈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점인데요. 문제는 사냥을 할 때에는 300km/h 이상의 속력으로 날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310에서 320까지도 간다는 건데 지금 KTX 청룡이 나왔죠. 그 청룡과 비슷한 속력으로 사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매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사냥을 할 수 있을까요? 매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갔다가 날개를 젓고 수직으로 낙하하면서 속력을 빠르게 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에서 가져온 것인데 날개를 접으니까 갑자기 속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카메라가 쫓아가지 못할 정도인데요.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중력의 힘만을 이용해서 빠른 속력으로 낙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매가 총덩어리를 사냥하는 장면을 보면 화면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빠른 속력으로 내려오는 매는 이렇게 발을 뻗어서 새에게 강한 충격을 주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불능 상태로 만들어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매도 다른 맹근류와 같이 새끼 때는 정말 귀엽습니다. 엄청나게 털이 복실복실하고 엄청 귀여운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과학적인 원리를 익힌 매는요 정말 무서운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임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에 관련된 영상은 새덕후 영상 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덕후 영상은요 정말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시청을 다 한 기록도 나와 있는데 다른 맹근류와 영역 싸움을 하는 장면이나 협공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멋진 영상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새덕후 영상 유튜브를 제가 카드로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꼭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질량 및 속력과 운동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의 크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가진 예를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이 영상을 3개로 나눠서 제가 제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질량이 다른 3개의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량이 다른 3개의 수레를 같은 속력으로 딱 밀었을 때 나무 도박이 얼마나 밀리느냐를 볼 텐데 당연히 질량이 큰 게 나무 도박을 많이 밀 거고 질량이 적은 게 나무 도박을 조금 밀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레의 질량을 이렇게 2배로 높이게 되면은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가 2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레의 질량을 3배로 증가시켰을 때는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가 3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수레 질량과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의 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 수레의 질량을 X축,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를 Y축으로 두었을 때 이렇게 점이 딱딱 찍히게 됩니다. 이 점을 이어보면은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수레의 질량과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이 커질수록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가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커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가 길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실험 같은 경우는 속력을 빠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수레의 속력을 변화시키면서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느리게 갔을 때보다 당연히 빨리 갔을 때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속력 측정기에 있는데 학교마다 이런 기계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학교가 많을 겁니다. 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레의 속력이 1m/s에서 2m/s로 증가했습니다. 2배 증가했는데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2배가 아니라 4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레 속력이 1m/s에서 3m/s로 증가했을 때는 3배로 증가한 거죠. 그런데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9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속력의
비례한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수레의 속력과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속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한 게 아니라 수레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요. 보통 교과서에서는 수레의 속력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이 상태에서 점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점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도 선을 이어보면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속력이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속력의 제곱이 증가할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와 질량 및 속력의 제곱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운동 에너지를 공부해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굴러가는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굴러가는 볼링공이 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유는 볼링공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힘을 줘서 이동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 운동을 할 때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핀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보고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자동차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운동을 하면서 나무 도박과 충돌을 하게 되고 나무 도박을 밀고 가는 일로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나무 도박이 쬐끔 밀려났다. 그러면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작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승용차와 트럭이 동시에 일정한 속력으로 나무 도박을 충돌을 한 다음에 이 나무 도박을 밀어냈습니다. 속력이 일정할 때 차량의 질량이 3배가 되면은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로 3배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승용차가 나무 도박을 100m를 밀어냈다면은 아래 트럭은 300m를 밀어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차량의 질량이 동일할 때 차량의 속력이 2배가 되면은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2의 제곱인 4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나무 도박이 100m를 이동했다면은 아래 나무 도박은 400m를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질량이 크면서 속력이 빠른 물체는 상당히 위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3배, 속력이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 도박의 이동 거리는 3 곱하기 4를 하면서 12배가 늘어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만약에 100m를 밀어냈다면은 아래쪽은 1200m를 밀어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각각 비례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속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질량이 일정할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학생들이 용어를 좀 많이 헷갈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가 일로서 또 전환이 된다라는 구조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고 이러면은 높이가 올라간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중력이 한 일은 물체가 떨어질 때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이동거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죠.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체를 미는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경우는
상자를 미는 일로도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는 미는 일과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은 한일의 양과 운동 에너지를 같게 생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차량을 움직이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요.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의 한일의 양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요. 나무 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게 됩니다. 즉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 상자의 한일의 양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호는 아래와 같이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의 기호는요. 이 K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K라는 것은요. 운동이라는 뜻인데 kinetic,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한글로 표시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이 K라고 표시하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m은 질량, v는 속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를 어떤 걸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운동 에너지의 단위는 줄, 그리고 질량은 킬로그램, 속력은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일정한 힘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키려고 할 때 자동차는 곧바로 정지하지 못합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동안 자동차가 진행하는 거리를 보고 우리는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위에 승용차가 10m의 제동거리가 발생했다면은 아래 트럭은 30m의 제동거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제동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질량이 2배, 3배 늘어날수록 제동거리도 2배, 3배, 4배가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쪽 자동차의 제동거리 역시 10인데 아래쪽의 제동거리는 40m가 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력이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말을 썼었죠. 따라서 제동거리도 지금 4배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속력이 2배, 3배, 4배가 되면은 제동거리는 4배, 9배, 16배로 증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차량 사고가 발생할 때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고요.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질량이 크면서 속력이 빠른 물체는 상당히 위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량이 3배, 속력이 2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나무 도박의 이동거리는 3 곱하기 4를 하면 12배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차량이 10m의 제동거리가 나왔다면 아래쪽의 차량은 120m의 제동거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제동거리는 운동에너지와 비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 차량에 대한 과속에 대한 것을 단속을 더 과하게 하는 이유가 정말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적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은 안 되고 딱 법규에 맞춰서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점을 기억해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 1kg의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 운동 에너지는 우리 공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식을 썼으면 됐었죠?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mv 제곱이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kg 곱하기 5m/s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12.5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 자동차의 속력과 제동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우선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자동차를 멈추는 일로 전환이 되죠. 따라서 달리고 있던 자동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의 거리를 제동거리라고 하는 거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당연히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있는 물체일수록 그리고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운동 에너지를 크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